안녕하세요. 법무빈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 허가를 넘겨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기 이전이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건축주의 부도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공하기 전이면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또 건물을 신축하던 중이라면 신축 중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토지만 경매가 되는 것이죠. 자, 한편 건물이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등기라도 건물로서 골조를 다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로 건물에 강제로 보존 등기를 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토지와 함께 경매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직 건물이 없지만 건축 허가가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또 신축 중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만 낙찰받거나, 또 토지와 미등기 건물까지 모두 낙찰받은 경우에 건축 허가권을 낙찰자가 이제 승계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관청인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허가받은 자와 합의해서 허가권을 양도양수해 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받은 자와 그렇게 협의를 해보면 대부분 그에게 양도대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와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를 나누어서 허가권을 이제 승계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물론이고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도 촉탁에 의한 대의 보존 등기를 통해서 함께 낙찰받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낙찰자가 허가관청에다가 그 매각 허가 결정서, 그리고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을 갖추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즉 이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신고를 이제 수리해 줍니다. 건축법은 건축주 공사 시공사 또는 공사 감리자를 이제 변경하는 경우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미준공 미등기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한 후에 준공을 받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는 비교적 손쉽게 건축 허가권을 이제 승계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에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건물까지 낙찰받은 경우와 달리 법적으로는 건축 허가권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종전 건축주와 합의해서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실무상으로 종전 건축주로부터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고 경매나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그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아주 과도하게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에 의해서 명의를 이전받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경매나 공매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면 사실상 공사 착수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해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종전 건축주와 합의해서 허가권을 승계받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한 이제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허가를 이제 취소해 주더라도 낙찰받은 자가 새로이 또 허가를 내려면 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또 받고 그 판결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비로소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종전 건축주에게 합의금을 좀 과다하게 주더라도 합의해서 허가권을 승계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종전 건축주하고 합의로 허가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종전 건축주와 과도하게 합의금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라면
합의는 결국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때는 부득이 허가관청에다가 건축 허가 취소 요청을 하고 거부를 할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건축법의 개정 전후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7월 17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서 공장의 신설, 정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 됩니다. 다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공사에 착수는 했지만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되면서 입법 시행일인 2017년 7월 18일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개정된 규정에서 허가 취소 사유는 1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3년이죠. 두 번째,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망이 신설된 조항인데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서 보면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한 점이 특색입니다. 이 개정 규정에 보면 공사의 착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사에 그러면 착수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 복원, 청량하거나 집안 조사를 하거나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나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 공정상 1년의 행정 절차를 마친 다음에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 소정의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굴착 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나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 건축법의 허가 취소 사유에 따른 취소 규정은 공사를 착수하지 않게 되면 미착수 시 허가 취소를 의무적으로 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할 때는 허가 취소를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에다가 그 어떤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허가관청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는 이 허가관청이 이런 어떤 취소 사유가 있어도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건축주하고 합의해서 승계받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건축법이 직권 취소 사유로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상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바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거의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공사 착수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공사에 착수해서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애매모호하다고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취소해 줬다가 문책을 당하거나 민원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해서 직권 취소하기를 몹시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종전건축주와 합의해서 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건축주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착수나 공사 속행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공사 착수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짐이 분명한데도 허가관청이 지자체에서는 직권 취소를 꺼려함으로써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다가 아예 공사 착수의 정도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열적으로 규정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매나 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건축주가 6개월 이내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서류나 토지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렇게 차라리 규정하면 정정 건축주가 공사 착수나 공사 완료를 할 수 없는 사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사정이 없는데도 정정 건축주가 허가 연장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허가 연장을 받아주면 토지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토지 낙찰자로서는 허가관청이 직권으로 기존 허가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허가관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이 보통 거부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한 뒤에,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위에 이제 건축허가 취소됐으니까 새롭게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되겠죠.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위와 같은 건축허가의 철회 신청을 허가관청이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 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1, 2심에서 끝나지 않고 거의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하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걸 감안해서 금융비용이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하는 동안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사업하려는 사업 주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유의할 것은 낙찰받은 토지상에 단순히 건축 허가만 되었고 아직 미착공 상태라면 허가 취소 이후에 새로 허가받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도 낙찰자가 새로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자, 허가관청에서는 신축 중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건축 허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건축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당에게 또 비용을 들여 철거한 후에 토지의 원상 회복까지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새로운 허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에다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건축 허가가 살아있을 때 이를 넘겨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낙찰받은 경우는 허가권 승계가 쉽지만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는 종전 건축주의 과도한 대가 요구로 합의 승계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허가관청이 직권 취소에 이제 소극적이고 행정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물의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허가권 승계가 역시 이제 쉽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